프로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진단명을 지닌 남자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증상이 좀 진행되다 보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 내용들이 폭력적일 때도 있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는 5년째 신경정신과를 다니는 23살의 남자입니다. 진단명은 여러 가지입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양극성장애, 충동성 장애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어서 말을 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익명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쁘거나 혹은 분노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화가 나 있든지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친구는 없지만 여자친구는 한 명 있습니다. 부모님과는 연락을 잘 안 하지만 잘 지내고는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어린 시절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가 다가와도 거리를 둡니다. 사교성은 좋아서 금방 친해져도 갑자기 멀어집니다.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죠. 여자친구는 그런 저를 이해하고 3년이나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귀는 것이겠죠. 어릴 때 필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필기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우기보다는 공책을 찢고 다시 새로 썼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 공책의 대부분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부족하거나 페이지가 깔끔하게 찢기지 않으면 공책 자체를 찢고 새 공책을 샀습니다. 현재 느끼는 문제는 모래성 같은 여친과의 사이입니다. 크고 완벽한 모래성을 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완벽한 모습에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 흠이 나면 분노합니다. 그런 경우 저는 성을 모두 부수고 새로 쌓기를 반복합니다. 제 감정도 좋지 않습니다. 현재 여자친구에게 좋은 감정은 느낍니다. 그러나 조금의 실망이 생기면 화를 참지 못합니다. 연애 초기에는 이별을 수없이 통보했지만 여자친구는 견뎌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속된 연애 중 저는 이제 화가 날 때 이별 통보와 함께 가구와 물건 등을 부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한번 화를 내면 집은 엉망이 되고 여자친구는 벽에 튕긴 물건에 맞고 다친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여자친구를 때리고 싶은 충동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성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쾌락만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중요하지 않고 장소나 다른 문제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쾌락이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종합해 자가 진단 결과 반사회성 인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등 강박증 성격장애, 성격장애 비분류의 거의 대부분과 C부분이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이코패스 같은 건가요? 치료 방법은 있는 건가요? 신경증 문제를 약물로만 다루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현재 이 내용의 질문자분이 자기 증상을 자가 진단하는데 활용한 것은 DSM-4입니다. 그래서 성격장애 O군, B군, C군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지금은 DSM-5로 진단하고 있으니 스펙트럼 진단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는 없죠. 꽤 오래전 사례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저도 분석 현장에 있으면서 가끔 진단명을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분들과 대화하게 됩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진단명을 붙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1:1 대응이라는 방식으로 약을 처방하게 되면 약의 개수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신경증에 오래 시달리다 보면 자기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문제에는 그렇게 공감도 안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말도 별로 안 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게 되고요. 그런데 자기 문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이 또 궁금합니다. 왜냐? 정상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현재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신경증에 시달리는 분들 공통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자기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증상인지 맞춰보기도 합니다. 그게 자가진단의 기본이기도 하죠. 그걸 또 하다 보면 재미가 있으니까요. 이 질문자분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감정은 좀 눌려 있습니다. 감정은 좀 억제되는데 그에 비해서 생각은 무진장 많습니다. 어쩌면 그 생각을 하다가 피로해지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곱씹다가 상태가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그 예민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감정도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가 나든지 기쁘든지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교성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과는 잘 지냅니다. 대신 신뢰관계를 쌓기는 어렵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돈도 팍팍 쓰고 그러는데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밥 한 끼 사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럽니다. 필기 문제는 어린아이들에게서도 곧잘 관찰이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도 나타나고요. 이것이 초등학교 애들한테서는 곧잘 나타납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넘어가서도 계속 유지가 될 때는 조금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죠. 이게 질문자분이 이야기한 모래성 쌓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 망쳤다 싶으면 손절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비슷하게는 독서를 할 때 책을 보고 문장이 다 읽히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읽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지치죠. 그렇게 지치게 되면 독서도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여자친구의 존재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곁에 계속 있어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폭력적인 반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늘 예민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가 유지되니까 주변 사람들과 관계 역시 좀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니 공격성이 좀 올라온다고 여겨지고요. 그런데 공격성 자체는 좀 우회적인 방향을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충동 문제에서 쾌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 성충동은 신체적인 쾌감만 만족한다고 해서 완전히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정신적인 부분의 만족도 무척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한쪽만 만족하고 있다면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신체적인 쾌감에만 집착하는 그런 현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충동 자체의 처리에는 도달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만큼 정신에서 축적이 되어 있다면 올라오는 충동을 견디기 어려워진 상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신체도 쇠약해져 있다는 말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치료 작업이 들어간다면 우선은 생활 부분들 좀 다루어 나가야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의식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저변에 숨겨져 있는 것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문제를 다루어 가면서 정신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컨디셔닝 처방이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고민들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지만 자기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자꾸 엇나가는 자기 행동을 바로잡고 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안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약물로만 다룰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약으로 행동을 조절하는 것과 행동의 이유를 아는 것은 그 효과가 다른 것이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